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예요. 네,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렇죠. 특히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직장 생활에서 이 말이 과연 통찰력 있는 지혜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성급한 판단으로 이끄는 위험한 지름길일까요? 그 경계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분석의 바탕이 될 자료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커리어 파터스라는 블로그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이 직장 생활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위험한 과학적 이유예요. 제목부터 아주 흥미롭죠. 네,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현실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보낸 이메일에 오타 하나 있었다고 저 친구는 기본기가 없네 하고 단정하거나 그런 경우 많죠. 아니면 동료가 회의 때 딱 한 번 졸았다고 일에 대한 열정이 식었나 봐. 이렇게 낙인 찍는 경험 다 한 번쯤은 해보거나 당해보셨을 텐데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의심조차 안 해봤던 이 오래된 격언이 사실은 통계학이나 물리학 같은 아주 냉철한 과학의 눈으로 보면 왜 위험한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는지 네, 오늘 그 흥미로운 이유들을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점부터 시작해보죠. 통계학적 관점이라니 속담을 통계로 분석한다는 게 좀 신선한데요? 그렇죠. 블로그에서 든 기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군가의 행동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1000페이지짜리 소설의 첫 문장만 딱 읽고 이 책은 별로네 하고 덮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딱 맞는 비유죠. 이걸 통계학 용어로 조금만 더 풀어보면 더 명확해져요. 통계학 용어요? 네. 통계학에는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들어갔어요. 모집단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대상, 전체, 예를 들면 대한민국 20대의 평균 키 같은 거고요. 표본은 그 전체를 알아내기 위해 뽑아본 일부, 가령 서울 사는 20대 1000명의 키 같은 거죠. 아하, 이걸 우리 주제에 적용해보면 한 사람의 진짜 역량, 인성, 잠재력 같은 그 보이지 않는 총체가 바로 모집단인 거예요. 그 사람 전체가 모집단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목격한 그 사람의 이메일 오타 하나, 회의 때 조는 모습 한 번은 뭘까요? 표본이겠네요. 바로 크기가 1에 불과한 극도로 작은 표본인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건 그 사람이라는 거대한 모집단에서 정말 딱 하나 뽑아낸 표본일 뿐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빙산의 일각도 아니고 그냥 빙산 위에 앉은 펭귄 발톱 하나 정도를 본 셈이네요. 맞아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통계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신뢰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블로그의 주장처럼 직장에서의 성과는 단순히 그 사람의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날 컨디션도 중요하고. 맞아요. 컨디션, 동료와의 관계, 업무 난이도, 심지어는 어젯밤에 아이가 아팠는지 같은 개인적인 사정까지 수많은 변수들이 얽혀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맥락을 싹 무시하고 오직 이 한 자리 표본, 그 단편적인 모습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 역량이라는 모집단을 멋대로 재단하는 건 통계적으로 볼 때 심각한 오류를 범할 확률이 아주 높은 행위라는 겁니다. 와, 통계적으로만 봐도 이렇게 명확하군요. 그런데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통계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예측이 안 된다는 게 핵심인데 이 블로그가 혹시 그런 인간의 예측 불가면성에 대해서도 다루나요? 네,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리학의 프랙탈 이론이라는 개념까지 가져오죠. 잠시만요. 프랙탈 이론이요. 솔직히 프랙탈이라고 하니 갑자기 과학 다큐멘터리가 된 것 같아서 조금 겁나는데요? 하하,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직장 생활이랑 대체 무슨 상관인 거죠? 블로그에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요. 먼저 선형적 프랙탈이라는 걸 상상해 보세요. 눈송이 결정이 가장 좋은 예예요. 눈송이요? 네, 눈송이의 작은 가지 하나를 떼어 확대해 보면 그 모양이 신기하게도 눈송이 전체 모양과 똑같죠. 맞아요.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작은 부분이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복제하는 구조예요. 만약 사람이 이런 눈송이 같은 존재라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할 거예요. 아하, 그렇겠네요.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 전체를 그대로 보여줄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 윤송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바로 그거예요. 블로그의 핵심 주장은 인간의 성격이나 업무 능력은 그런 단순한 선형적 프랙탈 구조가 아니라 정반대인 비선형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비선형적 시스템? 네, 이걸 물리학에서는 복잡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부분의 특징이 전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부분이 전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쉬워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복잡계는 마치 날씨 예측과 같아요. 날씨 예측이요? 네. 우리는 습도, 기온, 풍속 같은 수많은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내일 오후 3시에 정확히 어디서 소나기가 내릴지 100%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맨날 틀리잖아요.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블로그는 사람의 역량도 이와 같다고 지적해요. 아, 꼼꼼함이라는 데이터 하나가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예측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헷갈리네요. 그럼 반대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 면접 때 단 5분만 이야기해봤는데 이 사람은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인재다 라는 강한 확신이 드는 순간도 분명 있잖아요. 아, 있죠.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직관이 맞아떨어질 때도 있죠. 블로그에서도 그런 순간의 통찰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하지만 그게 왜 위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비선형성이에요. 그 5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블로그에 나온 예시를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 예시를 들으니까 제 예전 동료가 생각나네요. 어떤 분이셨어요? 평소에 늘 마감에 쫓기고 책상도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 저 친구는 체계적이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 번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을 걸어온 적이 있어요. 팀 전체가 패닉에 빠져서 우왕좌왕했는데 호유. 유일하게 그 친구만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전화해서는 정말 차분하게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네요. 그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봤던 정리정돈 못하는 모습이라는 부분은 그 사람의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전체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그런 경험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 비선형적 존재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평소에 덤벙대는 모습이라는 부분이 위기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전체적인 역량을 전혀 대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처럼 사람은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편적인 모습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잠재력이나 본질을 재단하는 건 명백한 오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통계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작은 표본, 물리학적으로는 복잡한 비선형적 존재. 알고 보면 이렇게 비과학적인데 왜 우리 뇌는 자꾸만 그런 손쉬한 판단을 하려고 할까요? 그게 더 편해서 그런 걸까요? 정확해요. 우리 뇌는 표율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는 마지막으로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가져와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확증 편향이요? 네, 확증 편향은 우리가 일단 어떤 사람에 대해 한번 딱 판단을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정보만 골라서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판단에 어긋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말해요. 제가 아까 그 동료에 대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한번 생각해보리니까 그 후로는 그 친구가 책상 정리 안 한 모습만 눈에 들어오고 그랬군요. 그 친구가 사실은 복잡한 프로젝트 파일을 누구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던 것과 똑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첫인상이나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생긴 그 낙인이 하나의 필터처럼 작용해서 그 사람을 계속 그 필터를 통해서만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정말 무섭네요. 그럼 이걸 깨려면 의식적으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지금 필터를 끼고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계속 되뇌어야 하는 건가요? 하하, 거의 수행의 경지 같은데요? 맞아요. 일종의 정신적인 수행이죠. 그래서 블로그가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현대사회의 합리적인 직장인이라면 찰나의 순간에 번뜩이는 직관에만 의존해서
동료를 성급하게 낙인 찍는 오류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판단은 우리의 확증 편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다른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스스로 가려버리는 셈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블로그에서 아주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문구가 참 인상 깊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들려주시죠.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자신하기보다는 10가지 데이터를 차분히 모아 그 사람의 진짜 모습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훨씬 가치 있다. 정말 이 글의 핵심을 찌르는 문장이에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대신 판단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수집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 네. 그리고 이런 노력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블로그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동료의 단편적인 모습, 예를 들어 한 번의 실수나 서툰 모습 너머에 숨겨진 다른 입체적인 역량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가장 먼저 팀 안에 퍼져 있던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줄어들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는 락인 대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면도 있구나라는 이해가 싹 트는 거죠. 서로를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고 이건 결국 팀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훨씬 더 넓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글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 팀 전체의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오늘 분석 내용을 한번 정리해봐야겠네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은 통계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표본에 기댄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다는 점, 네, 그랬죠. 그리고 물리학적으로는 인간이라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비선형적 존재의 다면성을 무시하는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봤어요. 네. 결론적으로 이 블로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동료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고 낙인을 찍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성숙한 직장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분석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직장에서 다른 동료나 상사가 혹시 당신의 어떤 단편적인 행동 하나, 실수 하나를 보고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생각해보게 되네요. 저 친구는 보고서에 오타 낸 걸 보니 꼼꼼하지 못하군. 혹은 회의 때 아이디어를 못 내는 걸 보니 창의력이 부족해. 같은. 네, 그런 식으로요. 당신도 모르는 낙인이 찍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동료들에게 당신의 더 입체적이고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